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문화의 다양성 제7단원 통합사회 다양한 문화권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두 개로 나눠서 수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많고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두 단원으로 나눠서 공부를 할 겁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다양한 문화권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자, 문화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화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환경 뭐 이렇게 열대 기후도 있고 건조 기후도 있고 그다음에 산지 지형도 있고 이런 환경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의식주 그쵸? 의식주 어떤 나라는 여러분 이탈리아 음식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파스타와 피자 유명하죠. 자, 베트남은 쌀국수가 유명하잖아. 그 의식주에 따라서 만들어지고요. 종교, 어떤 데는 이슬람교, 어떤 곳은 힌두교, 어떤 데는 불교, 어떤 데는 그리스도교, 언어, 뭐 영어권인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라틴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습 등의 생활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화권은 문화적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끼리 그 다음에 쌀문화는 쌀문화끼리 공간적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적인 비슷한 문화를 경관을 공유하고 있죠. 그쵸? 자, 우리나라 옛날에 거의 한옥이었잖아요. 그치? 한옥이었습니다. 근데 유럽은 뭡니까? 서양식 따닥따닥 붙는 집이었기 때문에 서양식 집이었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상하이에 보면 상하이는 프랑스의 조개지였기 프랑스의 조개지 지배를 받았죠. 지배를 받은 지역이라서 상하이 가면 유럽 같기도 하고 프랑스 같기도 하고 중국 같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이동, 문화 전파 등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문화권은 일반적인 지도, 좀 이따 지도를 공부할 건데 마치 표시되지만 민족, 언어, 종교, 문화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자, 문화권의 경계는 산맥이나 하천, 사막 등 지형에 의해서 나눠지기도 하고 점이지대가 형성되는데 점이지대 중요하죠? 자, 점이지대가 뭐냐면 A문화가 있어요. B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문화가 겹치는 곳이 있죠. 겹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과 국경 사이에 문화가 다른 나라 문화끼리 있을 때 겹쳐 있는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여러분 뭡니까? 자, 이슬람에 가면 둥근 지붕과 뾰족한 탑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인도에도 이슬람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타지마할 묘당 같은 경우는 꼭 힌두 사원 저기 모스크 사원처럼 돼 있죠. 그래서 둥근 지방과 좀 이따 이제 사진으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뭡니까? 점이지대. 그치? 전라도와 경상도를 만나는 지점. 섬진강유역에 전라도 문화와 경상도 문화의 점이지대. 이 문화가 겹치는 이런 부분을 뭐라 그래? 점이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문화권 지도를 통해서 한번 문화권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 보니까 자, 여기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요 지역은요. 요 지역 유럽과 여러분 뭡니까? 요 중앙아시아를 좀 지나서 요 지역은 대부분 여러분 무슨 문화권을 가지고 있냐면 유럽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문화권. 그쵸? 자, 요 지역은 유럽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쪽 지역은요. 이쪽 지역이죠? 여기 요 지역. 다른 색깔로 해 볼까요? 요 지역. 자,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자, 거의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어디까지 하면 거의 요 지역. 요 지역. 얘네도 껴줘야 되나요? 자, 요 지역은 여러분 뭡니까? 동양 문화권입니다. 뭐 불교라든지 그다음에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젓가락 문화도 다 가지고 있고 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쌀 문화입니다. 여기는 빵 문화. 유럽은 빵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그다음엔 여러분 요 지역. 여기는 이슬람교와 그다음에 뭡니까? 이동식 화전농업과 석유라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건조 문화권. 그치? 유목생활하고 이슬람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지 여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요런 이제 이슬람 문화권, 건조 문화권입니다. 자, 그 밑에는 여러분 아프리카 문화권이죠. 아프리카 부족 사회였고 그 부족을 통해서 소규모의 부족 사회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치? 자, 그런 지역이 바로 요런 지역입니다. 요런 지역. 요런 지역이 여러분 뭡니까? 아프리카 문화권이라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는 여러분 유럽인들의 뭐였습니까? 죄수들이 가는 곳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미국과 유럽 문화가 공유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앵글로 아메리카는 유럽 사람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유럽적 문화가 강하고요. 자, 여기는 북서부 유럽 문화가 강하죠. 영국 문화가 강하고 라틴은 여러분 뭡니까? 이 라틴 지역은 대부분 카톨릭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신교죠. 개신교, 교회, 여기는 성당. 그치? 여기는 성당입니다. 그래서 성당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과 앵글로 문화가 좀 더 다르다라는 거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지도를 자꾸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거의 세계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뭡니까? 지도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문화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화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익히시면 됩니다. 자, 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 뭡니까? 기후와 지형입니다. 이게 뭘 만들어낼까요? 의, 식주, 입는 거, 없는 거, 자, 먹는 거, 그 다음에 가옥에 영향을 주죠. 자, 예를 들면 의복문, 열대기후는 여러분 무슨 문화냐면 가벼운 옷. 그쵸? 이렇게 여러분 아모존 원주민들은 가볍고 워낙 덥기 때문에 덥하고 습하기 때문에 옷이 거의 발달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옷을 많이 입고요. 건조 기후는 햇볕이 강하고 모래바람이 불고 온몸을 감싼 긴 옷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사우디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건을 두르고 하얀 옷을 입고 온몸을 두르고 다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한대 기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죽옷, 그쵸?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여러분 올겨울이 굉장히 추울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이 더워지면서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시베리아로 내려오고 시베리아의 기온이 한반도로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 보온에 유리한 옷을 많이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에스키모이드처럼 온대 기후 지역은 대부분 무슨 농사하냐면 벼농사.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 뭡니까? 쌀국수, 포가 유명하죠? 쌀국수 포가 유명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포나 쌀국수로 유명하고 밥이나 빵 같은 것도 만들어 먹죠. 밀통에서 빵 같은 거. 그치? 바게트 하면 프랑스 음식으로 유명하죠. 바게트. 밀빵으로 유명합니다. 건조 기후는 목축업이 활발하죠. 목축업이 활발하고 이동식으로 생활합니다. 고기나 유제품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고기, 양고기라든지 양우유라든지 소우유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유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먹는다.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열대기후나 이런 데는 열대기후는 튀겨 먹는 음식이 많고요. 건조기후는 좀 말려 먹는 음식이 많습니다. 라는 거 여러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농업문입니다. 열대문화는 이동식 화전농업. 시험에 잘 나오지? 이동식 화전농업이니까 열대림이잖아. 워낙 습하니까 평지가 없어서 농사 짓기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막 계층이 분리되어 있는 나무들이 빽빽하죠. 그럼 여기다 어떡합니까? 불 질러버려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이 불 질른 지역이 이제 거름이 되겠지? 거름이 되면서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비옥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 땅의 능력,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동해서 또 나무가 많은 지역에 태워서 거름을 만들고 다시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이동식 화전농업이라 합니다. 그쵸?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하고요. 건조기후에는 오아시스,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샘이 튀어나와서 이런 샘 지역의 주변에 가옥이 형성되고 여기에 잘 나오는 게 무슨 농업입니까? 대추야자. 대추야자인데 자 야자처럼 생겼는데 포도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과일들이 막 붙어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대추야자가 상당히 많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농업하면 대추야자가 많이 나오고요. 관계농업은 물을 끌어다 쓰는 건조 지역에 물을 끌어다 써서 농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쵸? 이렇게 농업이 발달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농업 문화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치? 그럼 온대기후는 뭐합니까? 밀이나 벼농사를 짓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 지역의 최대 벼농사 지역이잖아.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지역, 그치? 인도 서부 지역 이런 데는 최대 벼농사 지역입니다. 정통 가옥입니다. 열대기후에선 고상식 가옥이에요. 고상 가옥이 왜 그러냐면 봐봐. 집을 이렇게 졌어요. 열대기후에 처음에 사람들이. 근데 여기가 어때요? 강수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이 쫙 하고. 또 물이 안 내리는 애는 어떻게 합니까? 막 뱀들이 들어와서 같이 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치? 뭐 좋아하시는 분이야 뱀을 갖다가 뱀탕 생사탕도 해먹고 막 이러시겠지만 그치 이런 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물에 잠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물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집을 높이 져요. 고상식 가옥을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상식 가옥을 칩니다. 이게 뭐야? 고상가옥입니다. 고상가옥. 그치? 뭐 물 위에는 수상가옥이나 이런 걸 짓죠. 그치? 이런 기후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열대기후예요. 그치? 열대기후입니다. 이렇게 고상. 봐봐, 여기 띄어져 있잖아. 높이 띄어져 있습니다. 띄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건조기에는 흙벽돌집을 짓습니다. 여기는 자, 건조기후는 흙벽돌집인데 이렇게 흙벽돌 창문이 거의 없죠?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평평해요. 강수량이 없으니까 뭐 흘러내릴 필요 없잖아. 그치? 그리고 막 햇빛이 장난 아니란 말이야. 그 밤에 또 추워. 그치? 밤에 춥단 말이야. 바람도 많이 불고 모래. 처음에 창문 이렇게 막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는 모래 속에 막 잠겨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없애고자 한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그치? 흑별독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목생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집을 지어놓고 또 옮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텐트, 이런 텐트, 다른 말로 뭐라 해요? 게르. 게르라고 그래요. 게르. 그래서 게르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야. 이동식. 여기다도 짓고 동물들 끌고 다니고. 그래서 건조기에서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뭡니까? 돼지잖아. 돼지는 진흙이나 뭐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부족한 지역에 동물이 피부 관리하고 있으면 굉장히 열받겠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돼지는 재수없어 이러면서 저주받은 동물이야 하면서 이슬람교하고 유대교는 유대교도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그치?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대기후는 여러분 뭡니까? 냉대기후는 여러분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침엽수림, 전나무들,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하는 나무. 소나무가 아닙니다. 소나무. 옛날에 보니까 아이들이 소나무에다 그 크리스마스 추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전나무. 이런 나무잖아. 우리 그릴 때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그리지 않잖아. 그치? 이게 전나무입니다. 전나무에 하는데 요즘에 플라스틱에도 하고 창문에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기 나무가 많으니까 갖다 쓰는 거죠.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통나무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냉대기후 하면 무슨 수림? 침엽수림이 많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리니까 이렇게 그 주변의 환경을 이용한 집들이 주변의 환경을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면 뭡니까? 그치? 제주도에는 현무암을 이용해서 벽을 쌌잖아요. 그치? 벽을 쌌습니다라는 거. 그렇게 한대기후는 여러분 되게 추워요. 근데 무슨 고산가옥이냐면 첫 번째 평지에다 이렇게 집을 졌더니 바닥이 너무 차가운 거야. 막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냉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좀 높여야겠죠? 높여야 됩니다. 거기다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한대기후 중에서 이 툰드라 기후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영상으로 올라가요. 온도가 영상으로 따뜻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영하에 영상이 있으면 녹아버리잖아. 땅이. 그 땅이 진흙처럼 막 흘러내리는 거야. 그러면 집이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잖아. 그러면 땅 속에 동토층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대 녹지 않는 땅이 있어. 그 땅에다 기둥을 박은 다음에 땅에서 좀 띄어서 약간의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상식 가옥을 쳐요. 땅이 흘러내리는 현상은 솔리플럭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막고자 고상가옥을 만든 거고 여기는 물에 잠기거나 동물들이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이 열대 그 더운 열대 그 기후에 막고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상가옥을 짓는 거잖아. 이런 건 뭡니까? 지형이나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 생활 양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끼리 모여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문화권이라고 한다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농경 문화권. 벼농사제가 뭡니까? 그치? 동아시아죠. 그치?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베트남, 타이, 라오스, 막 이런 나라들, 인도네시아, 막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 농경 문화권. 그래서 벼농사 문화. 그치? 자, 미국, 유럽, 앵글로, 저기 러시아 이런 데 다 뭡니까? 밀 문화권. 유목 문화권은 어디입니까? 건조기후. 그렇지? 건조기에서 의복이나 음식, 가옥재료에 영향을 받고요. 상공업 문화권은 뭐냐면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출퇴근하는 문화 형성됩니다. 그치? 현대사회죠. 음식이나 의복 상점을 구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번화가 같은 데 가서 강남 뭐 이렇게 강남의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종로 이런 데 가서 뭐 합니까? 이런 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그치, 쇼핑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거 하죠. 우리 청소년들이니까 거의 쇼핑을 하죠. 이런 데 친구 만나고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의복도 구매하고 상고업 분리됩니다. 그치? 분리되는 영향을 받는다. 문화권 형성해주는 인문 환경입니다. 이게 인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들이죠. 대부분.
종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종교. 종교가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여러분 뭐냐면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믿는 거야. 근데 신교하고 구교로 나눠지죠. 구교로 나눠집니다. 신교와 구교로 나옵니다. 구교가 뭡니까? 카톨릭 성당. 카톨릭이 성당이야. 신교는 뭡니까? 개신교. 개신교 뭡니까? 교회죠.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뭐라면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카톨릭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그리스 정교도 있긴 해요. 러시아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교와 구교로 나눠진다. 그래서 신교는 교회당에서 뭐 굉장히 뭐 저기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면서 막 찬양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구교는 어떻습니까? 옛날 정통을 중에서 거룩합니다. 막 거룩한 이미지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 상징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교를 믿는 건 뭡니까? 그치, 라틴 아메리카죠. 요죠. 여기, 이걸로 그리면 여러분 지도가 잘 안 그려지는데, 자, 요죠. 요렇게, 라틴 아메리카. 요죠. 서인도제도 있잖아요. 서인도제도.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치? 요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 뭡니까? 유럽, 이렇게 그리면 또 모르는, 여기 뾰족구도 하면 뭡니까? 이탈리아죠? 요 발칸바다 하면 그리스고, 자, 여기 지중해가 있고,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요 지역, 유럽 지역, 이렇게. 여기 영국, 아이슬란드, 요 지역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교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슬람은 뭡니까? 이슬람은 요 지역이죠.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 그치? 자, 그래도 선생님이 여기 지도를 다 만들어 왔죠.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릴 필요 없이 지도가 있으니까 지도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하면 돼요. 자, 깨끗하게 지워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대부분 뭐예요? 여기 그리스도교 문화권이죠? 여기도 그리스도교, 여기도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됐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뭐냐면, 자, 선생님이 다른 색깔 하면 요 남부 지역은 뭡니까? 그치? 구교. 여기도 구교. 여긴 그리스 정교. 여기는 그리스 정교. 여기는 신교. 북서부 여러분 신교고요. 여긴 그리스 정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여러분 뭐냐면, 이슬람교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슬람교는 여기죠. 여기 대부분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왜냐면 이슬람교 여기가 2억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그 중에서 여러분 90%가 이슬람교를 믿으니까 가장 이슬람교 신자가 많은 나라가 뭐예요? 인도네시아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야. 사우디아라비아 5천만 밖에 안 돼. 거의 100% 믿어도 인도네시아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인도네시아가 최고죠. 이슬람교는 누굴 믿냐면 알라신, 율신을 믿습니다. 얘네 다 율신이에요. 율신교예요. 율신교. 하나밖에 없죠. 여기는 누굽니까? 하나님. 여기는 뭡니까? 이슬람교는 알라신. 알라신 성지순례를 한 번은 가잖아. 어디? 여기 메카로. 메카의 대 모스크. 카바 신전이 있는 거. 이렇게 검은 돌. 그게 신전이야, 신전. 검은 돌 안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카바 신전을 돌잖아, 대 모스크에서. 그치? 돌잖아. 평생에 한 번 가는 건데 거의 1년에 한 번씩 가서 카바 신전을 돌아오고 있고요. 돼지고기를 금지합니다.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를 금지해요. 재수없는 동물이야. 그래서 할랄 음식은 돼지나 율법 코란에 나와 있는, 얘네 율법서가 코란이죠. 코란에 나와 있는 금지된 항목들을 음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입니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요. 이 라마단 기간은 40일 금식하면서 신성한 지역입니다. 뭐 임산부나 아픈 병자나 노인들은 안 해도 됩니다. 40일 동안 어떻게 굶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해가 뜨면 안 먹고요. 해가 지면 먹을 수 있어요. 그치? 40일 동안 밤에만 한 끼씩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들은 여러 뭡니까? 히잡 같은 걸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그런 정통적인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나 이런 것도 상당히 가르는 편입니다. 성전은 뭐냐면 모스크인데요. 이게 할랄 음식 표시야.
하나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좀 적어왔습니다. 자,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알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선생님 예문이니까. 자, 하랄의 내용입니다. 코란의 내용이에요. 코란의 내용인데 이슬람의 음식 문화는 허용된 것은 하랄과 금지된 것인 하람으로 규정된다. 할랄로 외우면 되겠죠. 할랄. 코란은 제5장 3절에 육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지 않은 것, 즉 교살된 것, 때려잡은 것, 떨어뜨려 죽은 것, 서로 싸우다 죽은 것, 다른 야생동물이 먹다 남은 것,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고기들,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치? 예전에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등을 금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곤충과 파충류, 맹수와 같이 송곳니가 있는 동물, 매나 독수리 등 맹금류를 금지한다. 우리도 안 먹잖아요, 이거는. 다만 금지된 음식이더라도 기아의 상태에서 힘이 위협되네 무식 중에 먹을 때는 허용하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뭐 죽기 직전인데 돼지고기 먹을 수 없어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는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율법에 따라 소나 양, 염소 등에 제한된 동물들의 이슬람식 도축법인 다비하의 의식에 따른 것만은 할랄로 분류한다. 뭐 기도하면서 부축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만나보면 굉장히 깔끔하고요. 굉장히 겸손하고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드러나기 때문에 뭐 저 사람들 이상해 막 우리 맨날 영화에서 알뺏기 맥달랭 막 이러면서 막 거무천 두르고 막 칼로 목 잘라버릴 거야 막 복수해 막 화신 막 이런 것만 보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슬람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술 냄새도 안 나고 담배 냄새도 안 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라는 게 또 이슬람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성전은 여러분 아까 선생님 보여준다 했죠? 이게 모스크야. 자, 모스크의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특징은 뭡니까? 항상 똑같아요. 뾰족한 탑, 뾰족한 탑, 둥근 지붕,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인도도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타지마할 묘당. 가장 아름다운 묘당인데 그 이슬람 모스크처럼 지었어요. 여기에 막 그림이나 모자이크나 이런 거 절대 넣지 않습니다. 얘는 그림이나 동상, 상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이렇게 여러분 이런 무늬 있죠? 이런 무늬. 양탄자 같은 뭐 비단 무늬 같은 거 있잖아. 그 비단 아라베스크 무늬인데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아라베스크 막 꽃도 이쁘게 그려놓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만 가능해요. 그런 것만 가능합니다. 자, 힌두교는 여러분 다신교야. 다신교. 신이 졸라 많아. 너무 많아. 10만 2억이 넘어. 이들은 소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가 가장 많은 나라 누굽니까? 브라질이 1등이고 2등이 인도예요. 먹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소가 많아야 하는데 인도는 소가 노동력이야. 노동력. 먹진 않지만 일은 시켜. 일은 시킵니다. 갖다 잡아 죽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소고기 금지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잖아. 기찻길에 막 소가 멈춰 있어. 그럼 야 손님이 주무시고 계셔. 하면 사람들이 기차에 내려서 걸어가요. 그치?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뭐 소뿐이겠습니까? 뭐 동물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겐지스강에 목욕하는 종교의식. 겐지스강은 신성한 강이다. 막 해가지고 다신교면서 그다음 신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뭐 신들 중에서 좀 유명한 신이 브라만, 시바신, 비슈누신. 그치? 얘네들 굉장히 유명합니다. 뭡니까? 브라만 창조의 신, 비슈누 유지의 신, 시바신 여러분 많이 봤을걸요? 그 여성 동상인데 막 손이 되게 여러 개 있고 다리가 막 여러 개 있는 거. 그치? 그게 시바신이야. 파괴의 신이야. 파괴의 신. 그치? 그래서 힌두 문화는 소를 신성하고 겐지스강에 목욕하고 계급을 중요시하죠. 카스트 제도. 그치? 가장 높은 브라만 그 승려들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겐지스강에 목욕을 하거나 여기 물을 마시고 목욕하고 여기 물 마시고 여기서 뭐합니까? 화장을 하죠. 사람을 태워서 화장을 합니다. 이게 힌두 문화의 특징이에요. 힌두의 목장. 자, 불교 문화는 뭡니까? 사원, 불상, 탑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 가면 스님들한테 함부로 그 몸을 만지거나 옷을 만지면 안 되죠. 그리고 뭐 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뭡니까? 스님이 되는 게 굉장히 그 위대한 이기 때문에 모두 다 몇 년 동안은 스님 활동을 많이 해요. 스님 활동을 많이 합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태국은 그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 사원, 탑 이런 거 뭐 봉양 같은 거 나오면 뭡니까? 이런 거 나오면 불교 문화입니다. 됐죠?
그래서 종교를 통해 문화권이 많이 나는데 불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대부분 여기죠. 여기. 선생님 파란색 아니 하늘색으로 해볼게. 불교 여기 대부분 여기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여러분 힌두교는 민족 종교예요. 힌두교는 민족 종교라서 여기 있어요. 뭐 그리스도교나 그 다음에 불교나 이슬람교는 세계적으로 많이 믿잖아요. 그래서 이건 세계 종교고 힌두교는 딱 인도만 믿잖아. 인도. 그치? 네팔도 믿습니다. 네팔이 히다. 뭐 이렇게 외우면 되죠. 네팔은 힌두교, 네팔이 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고요. 요런데, 그 다음에 나머지 종교는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이슬람. 그쵸? 여기는 그리스도교 다, 그치? 어떤 학교 구분하면, 신교와 구교를 구분하면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도를 잡고 보고 특징을 이해하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모두 화이팅!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자료를 통해 여행기의 일부이다. 가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는 딱 겐지스가 목용하고 있잖아. 이거 뭐야? 힌두교야, 힌두교. 딱 힌두교. 이거 뭡니까? 기도하고 있죠? 그치? 모스크 같은 데서 기도하고 있어. 이거 뭐야?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가는 대표적인 종교 건축 모스크이다. 가가 아니라 나죠, 나. 틀렸어요, 틀렸어.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옳은 것. 나의 기원지는 남부아시아에 위치한다. 나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메카죠, 메카. 누가 만들었어요? 모하메트. 그치, 모하메트가 상인이었는데, 서민들과 백성들의 편을 들면서 귀족들과 대립하고 쫓겨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남부아시아가 아니라 뭡니까? 서남아시아입니다. 서남아시아. 가는 나보다 발생시가 늦다. 가는 나보다? 이건 여러분 7세기예요. 굉장히 늦게 시작됐죠. 그 전에 뭐 이슬람교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힌두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기원 전에 거의 만들어졌죠.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 0년이잖아요. 0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탄생 이전을 뭐라 그래요? BC. 그치?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BC 만년 막 이러잖아. 그치?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는 AD. 그치? 아노노 도미노라고 하는데요. 도미노가 여러분 라틴어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치? 도미노 피자. 그치? 그런 거 있잖아. 가는 나보다 발생시가 늦다. 가는 나보다 훨씬 더 빠르죠. 빠릅니다. 나는 가보다 세계 신자수가 많다. 나는 가보다 그치? 여기 신자수가 엄청 많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치? 4번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슬람교.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힌두교. 힌두교 인구가 많아서 그래. 인도가. 그 다음에 불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는 보편 종교다. 힌두교는 민족 종교죠. 민족 종교고 보편 종교는 뭡니까?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불교.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해주면 선생님이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구독해주고 좋아요라고 자꾸 표시해주면 선생님이 강의를 더 열심히 만들 것이고요. 더 많은 과목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통합사회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모두 다 화이팅 해주세요. 됐나요?